자, 우리가 지금 이제 어디를 했는지를 잠깐 보시면 품사했고, 자, 문장 성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의 형성 파트를 지난 시간에 같이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은 문장의 짜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의문 체계까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목표예요. 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장의 짜임 파트로 좀 넘어가 주십시오. 자, 요렇게. 자, 근데 이제 문장의 짜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아시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문장 성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장 성분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간단하게 잠깐 써볼게. 자, 문장 성분의 정의는 뭐였죠, 여러분? 무엇을 단위로 해서? 음? 문장 성분의 단위는 어절 단위였죠. 어절. 그쵸? 띄어쓰기 단위. 어절 단위로 문장에서의 무엇에 따른 역할에 따른 분류라고 했습니다. 그치? 기억나? 자, 그래서 이 어절 띄어쓰기 단위로 해서 자,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밑에다가 선생님 잠깐 밑이든 뭐 오른쪽이든 상관없어요. 자, 우리 주성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서술어라고 이야기했어요. 서술어. 자, 그래서 서술어는 자, 선생님 필기 검사할 거예요. 글씨 예쁘게. 자, 서술어는 자, 품사 중에 뭐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동사, 형용사, 명사 플러스 이다가 서술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술어의 주체가 주어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서술어 먼저 찾으셔야 돼요. 다른 거 먼저 찾으면 안 돼. 서술어를 먼저 찾고 서술어의 주체가 바로 주어. 자, 그 다음에 서술어의 대상이 바로 목적어. 자, 여기다 잠깐만 어차피 쓰는 김에 격조사까지 써볼게. 이가, 에서, 깨서가 들어가 있는 주성분, 주어. 그 다음 목적어는 목적격조사 을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서술어가 되다와 아니다일 때 앞에 반드시 보어가 필요한데 복격조사로 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얘네 뒤에는 뭐가 온다?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성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속 성분이 있는데, 자, 부속 성분은 그야말로 품사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식어의 역할이 그대로 와요. 그래서 관용사가 아니라 얘는 뭐야? 관용? 그렇죠? 부사가 아니라 부사?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얘는 체연수식. 자, 격조사 의 하나 있고요. 자, 부사어는 용언 수식. 물론 용언만 수식하는 건 아니다. 다 수식하지만 부사어의 원칙은 용언. 자, 에서, 깨, 로서, 로서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성분과 부속성분을 했고 자, 마지막으로 독립성분. 자, 독립성분으로는 뭐가 있어요? 독립어가 있죠. 독립어. 그치? 문장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따로 들어가 있는 독립어. 자, 그래서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이렇게 세 가지를 머릿속으로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문장의 짜임을 볼 건데, 자, 문장의 짜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단어의 형성을 봤지만, 문장의 짜임도 여러분들은 문장을 어떻게 보는 거야? 분석하는 거죠. 그럼 분석한다라는 건 뭐냐면, 분석의 사유라는 거는 쪼개서 살피는 거예요. 쪼개야 돼. 알겠죠? 분석해봐. 일단 기본적으로 쪼개는 거야. 그래서 문장을 우리가 쪼갰을 때, 자, 한 문장, 문장이 하나 있는 거. 그다음 견문장은 문장이 두 개 이상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선생님이 지난번 화요일 날 문법 특강을 할 때 잠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여러분들이 문법을 그냥 문법만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 비문학을 문제를 풀 때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합적인 거거든? 이게 수능이야. 그러니까 올해, 작년 수능이죠. 그러니까 올해 대학교 간 친구들 수능 시험인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문장이 굉장히 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독해랑 그러니까 즉 비문학 독해랑 문법이랑 별개로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문법 지식이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계속 개입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의 주체는 뭐지? 그러니까 자꾸 주수홍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굉장히 머릿속으로 구조화를 잘하는 친구들이 독해도 잘해요. 그럼 얘가 지금 뭐야? 자, 권리가 있다가 여기에 지금 서술어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쵸? 그럼 서술어를 찾고 또 우리가 주어. 그럼 채권자에게는 채권자가 이 권리가 있는 건가? 모르죠. 이건 읽어봐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은 얘를 이따가 선생님이 앞에 이제 문장의 짜임 설명을 하고 얘를 같이 한번 문장 분석을 해볼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적용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응. 자, 그럼 일단 여기다 선생님 잠깐 필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문장은 일단 훅문장은 뭐 기본적으로 문장이 하나예요. 그럼 문장이 하나라는 거는 다른 말로 서술어가 하나라는 거야. 서술어가 하나야. 그럼 서술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동사, 형용사, 명사 플러스 이다가 하나. 알겠지? 서술어가 하나면 훅문장. 자, 그 다음 이제 겹문장은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나눠보면 하나는 문장과 문장이 그대로 이어져 있어. 그 사이에 마치 기차 같은 느낌. 연결어미가 이렇게 붙어서 여러분들 그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캠핑카 같은 거 끌고 가는 차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 차 자동차에 그 밑에 이렇게 거는 게 있거든요. 고리 같은 거. 그럼 그 밑에 고리에다가 이제 그거를 딱 끼워가지고 이제 막 끌고 간단 말이야. 요게 요렇게 연결어미로써 두 문장이 이어진 걸 우리는 이렇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그래요. 이어진 문장. 자,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는 문장과 암긴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아는 문장과 암긴 문장은 문장 속에 이 문장 안에 문장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이해가세요? 그럼 얘는 아까 얘기는 얘는 서술어가 여기서 끝나지. 그리고 또 여기 서술어가 있겠지. 이해가세요? 서술어가 끝나고 또 문장이 시작돼서 마지막에 끝. 근데 얘는 이 하나의 문장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중간중간.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잘 발견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어진 문장에서는 우리가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대등하다라는 관계는 서로 간의 힘의 권력 차이가 그치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왕이 있고 신하가 있어. 그럼 왕의 자리에 신하가 앉을 수 있니? 그건 절대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 요 A 문장과 A와 B의 관계를 이렇게 봤을 때 얘는 A 자리에 B를 놓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 알겠죠? 그렇다면 이 둘은 대등한 관계겠지. 얘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성격은 둘의 이 자리를 바꾸어도 위치를 바꾸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길 때 그게 대등한 게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게 대등한 관계야.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자꾸 어미만 외워. 뭐뭐 하고 이거는 나연 뭐뭐 하지만 해줘 또 뭐뭐 등지 선택 막 이렇게 외워. 이거 이제 중학교 때는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요것만 나오면 대등 뭐뭐 하지만은 이렇게 했잖아.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어미가 수십 가지라고 했잖아요. 너무 많아요, 어미는. 응? 그래서 어미를 가지고 자꾸 외우기보단 본질적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어떤 거다. 순서를 바꿔도 의미 차이가 전혀 없이, 그치? 가능할 수 있는 거. A 자리에 B가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걔는 대등인 거야. 이해가죠? 응. 자, 그 다음 이제 종속적인 건 그럼 어떻겠어? 순서를 바꾸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치? 신하 자리에 왕이 가고 왕 자리에 신하가 갈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뭐 고등학교 내신에서 잠깐 나오는 거 뭐뭐 해서 이런 거 뭐야? 인과, 원인과 결과. 뭐뭐 하면, 조건, 뭐뭐 리을지라도, 뭐뭐 리을지언정, 양보.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뭐뭐 하는데, 배경. 또 앞에 뭐뭐 하러, 뭐뭐 하려고. 이런 건 의도나 목적. 요런 것들은 뭐가 돼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가장 핵심적인 예시들이에요. 음. 윤서 아까 모의고사 보지 않았니? 근데 왜 밥 먹고 온 거야? 아,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가장 큰 특징 뭐라고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건 종속. 그쵸? 순서를 바꿔도 된다.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건 대등. 진짜 그것만 보면 돼. 다른 건 절대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 어미들을 우리가 외우지만 굳이 이렇게 외워서 이것만 외워서 나는 풀 거야. 이렇게는 안 돼. 음.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선생님은 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것과 형식적인 게 있잖아. 근데 형식적인 건 이제 좀 어떻게 돼요? 계속 형식은 달라질 수 있지. 변할 수 있죠. 아까 이거 무음으로만 좀 해놓을게. 그래서 요 본질적인 거에 조금 더 집중을, 알겠죠? 그 원리를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암긴 문장과 아는 문장을 잠깐 볼게요. 자, 예문은 이따가 볼 테니까. 자, 여기 암긴 문장, 아는 문장에는 이제 5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쓸 게 많은데, 제일 첫 번째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 그럼 명사절은 무슨 문장일까? 안겨 있으니까 얘는 안긴 문장이지. 너무 이름이 귀엽지 않아요? 안겨 있는 애, 안고 있는 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영절을 아는 문장. 세 번째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 네 번째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 마지막으로는 인용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찾는 거는 사실 진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자,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각각 이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얘를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은 품사를 또 알아야 되죠. 그쵸? 품사. 자, 명사절은 요 이름과 마찬가지로 명사를 닮은 절이지. 우리가 품사에서 체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죠, 여러분? 체언의 제일 중요한 성질은 이거야. 내가 항상 그랬잖아. 체언은 뒤에 뭐랑 붙는다? 조사랑 붙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명사절도요. 뒤에 이렇게 잠깐 선생님이 메모를 해볼게요. 아직은 쓰지 마. 아직은 쓰지 마. 이렇게 명사절이 있으면 얘는 뒤에 바로 뭐가 붙어요?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응? 이해 가세요? 자, 그리고 요 가운데를 이제 좀 채워볼 건데 여기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가든 뒤에 명사처럼 만들어주는 전성어미. 자, 미음, 음, 기라는 전성어미로 끝이 나요.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 명사형 전성어미가 이렇게 들어가. 요렇게. 이해 가세요? 어? 응? 응. 이제는 적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관형절도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럼 얘가 관형사잖아. 관형사의 역할은 누구를 꾸며주는 거였니? 누구를 꾸며주는 거야? 체언을 꾸며주는 거였잖아. 그쵸? 그럼 관형들도 마찬가지로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또 관형사형 전성어미도 또 우리가 알아야 돼. 관형사처럼 만들어주는 어미에는 자, 좀 많아요. 니은, 은는, 리을을, 던 이렇게 종류가 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자, 니은, 은는, 리을을, 던. 자, 어미에다가 요걸 넣으면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줄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먹다 빵. 이상하잖아, 그치?
먹다빵. 체온을 꾸며주려면 이 다에다가 뭘 붙이면 돼? 관형사연 전성어미. 먹던. 되죠? 먹을. 되죠? 먹는. 되지? 먹은. 되죠? 이렇게 관형사연 전성어미를 넣어주면 체온을 꾸며주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이야. 그럼 부사절은 또 누구를 꾸며주죠, 여러분? 부사는 원칙이 누구 꾸며준다고? 용어를 꾸며주잖아. 그럼 얘는 또 뒤에 이렇게 용어는 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사를 만들어주는, 부사처럼 만들어주는 어미가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도록, 요렇게가 있습니다. 이게 도록.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모든 문법은 약간 예외도 많고 타협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 이에다가만 잠깐 별표를 하나만 쳐주세요. 요 이라는 애는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불편하긴 한데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 얘는 접사예요. 어미가 아니야. 그럼 접사는 우리가 어떤 거라고 그랬지?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그냥 아예 어떻게 버려? 만드는 거지. 그래서 활용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 파생이라고 그랬지. 파생어를 만드는 거라 했잖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는 얘는 원칙적으로는 접사야. 사전을 찾으면 다 접사라고 나와. 하지만 단 교육 과정에서 얘는 그냥 모처럼 약간 어미처럼 활용하는 걸로 그냥 보자. 이렇게 약간 뭔가 절충을 했어, 우리가. 아, 얘를 또 절이라고 안 하기엔 좀 그렇고. 절이라고 하기에는 절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절은 문장이잖아. 그쵸? 문장이면 뭐로 끝나야 돼? 동사, 형용사, 명사 플러스 이다잖아. 그치? 그러면 활용을 해야 되니까 어미여야 되는데 얘는 어미가 아니라 사실은 접사야. 하지만 어미처럼 활용하는 걸로 보자. 그러니까 약간 좀 예외적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우리 조사처럼. 조사도 우리가 어땠지, 얘들아? 조사의 이다 같은 경우도 어땠죠? 얘는 우리는 서술격 조사에 넣어놨지만 뭐가 가능해? 활용이 가능하지. 그래서 얘는 이 서술격 조사는 그 표준국어 문법에서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 형용사라고 했었잖아. 기억나지? 좀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르겠다를 신호를 좀 보여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도 교육 과정에서는 얘를 조사로 보지만 표준국어 문법에서는 얘를 형용사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법이 완벽하게 답이 정해져 있다고 보지는 마세요. 문법은 탐구예요. 관찰하는 거야.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탐구하고 얘는 왜 이게 될 수 없지? 얘는 뭐야? 조사보다는 형용사 성격이 더 강한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서 자, 활용을 가능한 이제 절이 각각 어떠한 전성어미들로 활용이 됐는지를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했고요. 자, 서술절. 자, 서술절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얘는 어떤 어미도 없이 그냥 문장 구조만으로 자, 이렇게 주어, 서술어 형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주어 서술어가 요 주어에 대한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절이 돼요. 얘는 어떠한 표지가 없어. 그러니까 나 서술절이야 라는 어떤 증거도 전혀 없어. 단지 우리는 뭐만으로? 문장 구조만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문장 구조. 알겠죠? 주어, 서술어 라는 구조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인용절을 아는 문장. 자, 인용절을 아는 문장은 선생님이 어디로 갈 거냐면 잠깐 넘겨보세요. 자, 여기를 한번 펴봅시다. 책이 없는 친구들은 이 문장을 그냥 한번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지금 조교 친구, 조교형인데요. 선생님이 요거를 만들 때가 이 친구가 중학교 때야.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만든 거야, 이거를. 근데 지금 이제 쓰는 걸 본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되게 싫어했어. 자기가 언제 이런 말 했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박제가 돼버린 거죠. 자, 어제는 하진이가 선생님께 선생님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말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요렇게
누군가가 한 말을 큰 따옴표를 넣어서 그대로 요 안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직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직접 인용. 얘는 직접적으로 인용을 한 거예요. 글씨체를 좀 바꿔볼까? 얘로 할게. 자, 근데 얘를 이제 간접 인용으로 선생님 바꿔볼게요. 간접 인용은 어제는 하진이가 선생님께 이렇게 그냥 문장으로 합쳐버려서 공부가 어떻다고 제일 쉽다고 말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직접 인용에서는 이렇게 큰 따옴표가 들어가 있고 뒤에 라고라는 인용격 조사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자, 직접 인용에는 반드시 이렇게 큰 따옴표가 들어가 있고 뒤에 조사가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해 가세요? 자, 좀 이렇게 돼야 되죠. 이 점이 왜 자꾸 찍히는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인용에는요, 다른 거 없이 고만 들어가. 인용격 조사 고. 고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런 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요. 어떤 게 있냐면 여기다 잠깐 써볼게. 기현이는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동현이에게 전화를 걸어. 자, 자, 동현아, 여기 정말 좋다. 그런데 어쨌든 내일 거기로 뭘 갈게. 라고 말했다야. 어? 그럼 이건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영어 간접화법, 직접화법 이렇게 바꾸는 거 하지 않아? 영어에서도 이런 거?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기현이는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동현이에게 뭐 전화로 거기가 정말 뭐 좋지만 오늘 여기로 뭐 한다고 온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약간 표현들이 아까 여기 보세요. 여기 정말 좋아가 뭐가 됐어? 거기가 됐죠. 그리고 또 내일이 뭐가 됐어? 오늘이 됐지. 맞아요? 그다음 또 거기가 뭐가 됐어? 여기가 됐고 또 갈게가 온다고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직접화법을 간접으로 바꿀 땐 알겠죠? 이렇게 조금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고요.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와.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풀어 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인용절이라는 것만 이해를 하세요. 알겠죠?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어떤 의미들,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선생님이 서술절 같은 경우 잠깐 얘기했지만 절 전체가 서술어 기능을 해요. 그 얘는 표지가 따로 없어. 표지라는 건 어떤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안 보여. 그냥 구조만 봐야 돼. 그래서 여기 예문을 잠깐 보시면 자, 이렇게 되죠. 토끼는 앞발이 어떻다? 짧다. 주어 서술어. 철수는 용기가 부족하다. 선생님은 얼굴이 작다. 선생님은 눈이 크다. 선생님은 다리가 길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자, 그럼 우리 하나씩 또 만들어 볼까요? 형제는 키가 크다. 그쵸? 동현이는 마음이 착하다. 뭐 이런 것들. 뭐 윤서는 공부가 좋다. 싫어? 자,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하나만 또 형민이는 수학이 좋다. 아니야? 수학이 싫다? 그것도 아니야? 그저 그렇다. 이렇게 해야 돼. 네, 좋다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앞에로 잠깐 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 서술어는 무엇이다? 서술어는 뭐예요? 문장이다. 서술어는 문장이다. 자, 그때도 우리가 서술어는 문장의 뭐라고 그랬지? 왕이다. 자, 서술어는 문장 구조를 뭐 한다? 결정한다. 문장 구조를 결정한다.
너무 중요해요. 근데 서술어는 그래서 누구나 다 될 수 있나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누구야? 동사, 형용사, 명사 플러스 이다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동사, 형용사, 명사 플러스 이다의 공통점은 뭐지?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지? 활용을 하는 애들이고, 활용을 하는 애들이면 얘네들은 용언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맞아요? 용언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서술 기능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서술성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음, 음. 자, 근데 문을 거기가 함부로 열면 안 돼서 이게 안전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만 놔두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서술어를 찾으래. 그럼 서술어 어떻게 찾아? 아까 얘기했잖아. 동사, 형용사, 명사 플러스 이다. 그치? 동사, 형용사, 명사 플러스 이다는 뭐야? 서술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서술어 뒤에 조사가 있다. 그럼 아까 뭐라 그랬지? 명사절. 자, 그러면 여기 뭐로 끝난다고 그랬죠? 빨리 해보세요. 미음, 음, 기. 그쵸?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어 있을 거고. 자, 요 서술어가 누구를 꾸며줘? 체언을 꾸며줘. 그럼 얘는 뭐로 끝나죠? 니은, 은는, 리을을, 번. 요렇게 끝나는 거야. 네. 응? 자, 니은, 은는, 리을을, 던으로 끝나면 얘네들은 체언을 꾸며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치? 자, 그 다음에 부사처럼 용언을 꾸며주려면 뭘로 끝난다고 그랬죠? 이, 개, 고록으로 끝나면 용언을 꾸며줄 수 있게 만들어준다. 자, 그러면 요 원칙을 가지고 요 밑에 요거를 한번 우리가 채워볼게요. 자, 교재가 없는 친구들은 집중해서 보시고, 집중해서,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지금 이걸 하잖아. 그럼 이 생각만 해야 돼. 이 생각만. 알겠죠? 딴 생각은 하면 안 돼. 이것만 보고 이 생각만 해야 돼. 그게 얼마나 행복한 시절인지 너네 모를 거야. 나중에는 내가 이거 하나만 할 수 없는 시간이 와. 그쵸? 너네 이제 커서 대학교 가면은 고민이 끝날 것 같죠? 그때는 한순간도 하나에 집중할 수 없는 시대가 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군대 가야지, 뭐, 어떡하지, 돈도 벌어 알바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공부도 해야 되지. 아, 나 진로가 다른 걸로 바꿀까? 뭐, 수많은 걱정과 고민이 생겨. 근데 지금은 뭐만 하면 돼, 그래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장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물론 고민도 하겠지만, 근데 이 시간만큼은 이 생각만 하면 되잖아. 이 생각만. 알겠죠? 응? 근데 선생님 막 갑자기 막 이거 하다가 잠깐만 얘들아 뭐 우리 집에도 갔다 오고 뭐 하고 뭐 이러면 이게 집중이 되니? 안 되잖아. 그렇죠? 이 생각만. 음. 이것만 해서 이것만 보고 이것만. 음. 그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 근데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알죠, 여러분? 음? 진짜 좀 집중해서 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 활용 가능한 애들 서술을 찾아볼게. 자, 자, 학이 있죠? 착한 사람이라는, 아는, 잘난, 정당했음, 여기 없이도 있다. 그쵸? 그 다음 따뜻한, 아름답게, 가기, 이름, 좋은, 나도록. 이렇게 되었지, 그치? 그럼 얘네들은, 자, 얘는 뭐야? 기본형이 뭐야? 하다, 착하다, 사람이다. 맞아요? 자, 그 다음 얘는 뭐야? 알다, 없다, 잘나다, 정당하다, 따뜻하다, 아름답다, 가다, 이르다, 좋다, 나다. 그럼 얘네는 다 뭐란 얘기야?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문장이라는 거죠. 그쵸? 서술성을 가졌잖아. 활용이 되잖아. 그럼 얘네들은 문장인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다 무슨 문장이야? 다 겹문장이죠. 서술어가 몇 개야? 얘는 두 개. 그러니까 끝에 있는 거 빼고 얘 끝에는 당연히 있는 거고 끝에는 하나씩 당연히 있는 거고 그쵸? 그것이 아닌 애들 요 중간에 활용이 가능한 애는 다 절인 거야. 그렇게 절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찾아서 이제 무슨 절인지 체크해 보는 거죠. 자, 얘는 뭐로 끝났어요? 기로 끝났어. 그리고 뒤에 조사가 있잖아, 그치? 그럼 무슨 절? 명사절입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착하다에다가 착하까지가 어간이고 뒤에 뭐 붙였죠? 니은이죠, 니은. 그쵸? 그러면 뒤에 있는 누구를 꾸며줘? 사람이라는 체언을 꾸며주죠. 그럼 무슨 절? 관형절이지. 관형절. 맞아요? 네. 자, 그 다음 또 사람이라는 누구 꾸며줘? 사실. 체언 꾸며주지. 그럼 얘도 무슨 절? 관형절이. 얘는 얘 꾸며주고 얘는 또 얘 꾸며주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아는 얘도 누구 꾸며줘? 것. 자, 그럼 얘는 무슨 절? 관형절. 자, 없이 이로 끝난 뭐라 그랬죠?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이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부사절. 자, 잘나다에 또 니은 붙었어. 그리고 누구 꾸며줘? 체형 꾸며주죠. 그쵸? 그럼 무슨 절? 체형 꾸며주면 무슨 절이야? 관형절. 그쵸? 자, 얘는 뒤에 음으로 끝나고 조사 붙었어요. 무슨 절? 명사절. 자, 따뜻하다잖아. 그쵸? 하에다가 니은 붙어 있고 체형 꾸며주면 관형절. 자, 아까 이 개도록. 이 개잖아, 개. 그쵸? 그럼 누구 꾸며줘요? 용언 꾸며주고 이개도록 붙여 있으면 부사절.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여기 기로 끝났고 조사 붙었어요. 무슨 절? 명사절.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니은이 붙어 있고 시간. 체형 꾸며줘. 그럼 무슨 절이야? 여기 봐야지. 책이 없는 친구들은. 무슨 절이야? 체형 꾸며주면 관형절. 맞아요? 자, 그 다음 조은. 조타인데 은이 붙어서 체형 꾸며줘. 그럼 얘도 관형절. 오케이? 네. 자, 땀이 나단데 이게 도록 붙어서 도록. 용언 꾸며주고 도록 붙었으면 부사절이죠. 자, 여기까지. 너무 간단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체크해둬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얘네들은 선생님이랑 문장을 잠깐 만들어 볼게요. 자, 얘는 그 일을 하기, 그 일을 하다. 되죠? 문장을 만들 수 있지? 맞아요? 문장을 만들 수 있어? 그럼 착한 사람을 문장으로 만들면 뭐야? 사람이 착하다. 되죠? 사람이 착하다. 근데 여기 보면 자, 요 사실이라는 것을 얘가 꾸며주잖아. 요 사실이라는 명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이 뭐야? 사실이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쵸? 그래서 얘는 우리가 여기다가 선생님이 요 위에다 살짝 잠깐 이야기를 해주면요. 앞에 요렇게 안겨 있는 문장이 있고요. 이렇게 아는 문장이 있고요. 이렇게 아는 문장이 있고 얘가 뒤에 사실이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같이 써 있잖아. 얘가 얘를 꾸며주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둘은 어떻다는 거야? 동격이라는 거야. 동격. 같은 뜻이라는 거죠. 즉, 그 사실이 어떤 사실이야?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사실. 이해 가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사실을 사실 빼고, 사실을 그냥 빼고, 나는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이렇게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 문장과 요 사실은 사실상 동격을 뜻하는 문장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여기 이런 게 문제야. 자, 이런 거는 문장 만들 수 있니? 아는 것인데 것이 알다. 것을 알다. 이상하죠? 그 다음 또 여기서도 잘난 척인데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 맞는데 얘를 척이 잘나다. 이상하지? 네.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다 또 선생님 써볼게요. 단 의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단 의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문장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문장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를 문장이라고 보기가 힘들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또 있죠. 그래서 아니 이거는 그럼 절이라고 보지 말아야지 문장으로 만들 수 없잖아. 이렇게 보는 입장. 또 어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얘는 서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장이잖아.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 것. 자, 아는 것 하면 얘는 것을 알다. 이거 문장이 안 되니까 얘는 절이 아닌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자, 나는 그래도 얘는 알다라는 하나의 서술어를 가지니까 문장으로 보는 게 맞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의견을 가져야 돼. 탐구를 해야 돼. 그래서 문법서들을 보면 그 의견이 다 어떨까요? 달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겠죠. 수능 시험 같은 데는. 자, 그다음 아는 것도 없이. 그럼 얘는 어때? 아는 것도 없다. 문장 되지. 그쵸? 얘는 또 문장으로 볼 수가 있다. 자, 그가 정당했다. 되죠? 되죠? 자, 마음이 따뜻하다. 되죠? 자, 그다음 그림이 아름답다. 되죠?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야. 집에 가다. 되죠? 시간이 이르다. 되죠? 이렇게 문장으로 바꾸는 거야. 차가 좋다. 되지? 땀이 나다. 되지? 나머지는 다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죠. 지연이 가서 저기 난방 좀 꺼달라고 해주세요. 자, 지금 점점 고온방으로 황토방에서 고온방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어서 나는 좋아 사실. 선생님 따뜻한 게 너무 좋거든. 우리 집 26도라고 했었잖아 그때. 그래서 애들이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아이들이 되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네 집은 21도라면서 막. 집에 21도이신 분. 제 방은 18도예요. 22도, 22도쯤 되는 거예요. 23도, 24도, 25도, 30도. 그럼 20도 미만. 몇 도야? 그럼 어떻게 자? 전기장판 같은 거 하고 그냥 이불 이불 덮고. 선생님은 근데 너무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진짜 그럼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뭐지? 선생님 남편은 또 이제 남자들은 땀이 또 많고 막 이제 차가운 걸 좋아하니까 아예 다른 방에서 문을 열고 방바닥에서 어, 시원하다면서 막. 그래서 참 이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서 여기 이제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자, 대체로 대칭성, 구조가 좀 비슷해요. 구조가 좀 비슷하고요. 교호성, 아까 뭐라고 그랬지?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간극성이라는 거는 서술어가 동일하면 앞에를 생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뭐 빵과 우유를 샀다. 그럼 얘는 사실 문장이 두 개죠. 나는 빵을 사고 뭐 우유를 샀다. 뭐 예를 들면 이랬어.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뭐야? 주어도 똑같고 서술어도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둘 다 같이 묶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대체로 이제 교육과정, 교과서에선 요런 어미들, 연결 어미들이 나옵니다. 나열, 대조, 선택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 잠깐 보면 자, 비가 와서 길이 길어. 근데 이거 반대로 길이 길어서 비가 와. 안 되죠. 그쵸? 자, 그 다음 뭐뭐 하면 자, 누구나 부지런히 일하면 성공한다. 그럼 성공하면 부지런히 일한다? 완전 뜻이 달라지지. 그치? 한라산 등반을 하려고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럼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한라산 등반을 했다?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자, 누가 깨우는데 나는 잠을 잤다. 이상하잖아, 이것도. 그쵸? 자, 그래서 뭐뭐 할지라도, 리을지라도, 우리는 계획대로 출발할지라도 비가 온다. 자, 문장 순서 바꾸면 절대 안 되는 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들이다. 됐어요? 그래서 어미를 외워서 하기보다는 얘네들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을 좀 잘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 자, 그럼 여기 이제 혼문장과 견문장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요거를 먼저 선생님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얘는 근데 지금 밑줄을 다 그어놨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기는 쉬워요. 선생님 지금 출력했거든요. 거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자, 얘는 뭐겠어요, 그러면? 산이 높고 물이 깊다. 순서 바꿔도 되지? 물이 깊고 산이 높다. 해도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자, 그 다음. 자, 얘는 한번 잠깐 보세요. 주어, 서술어지. 그쵸? 그럼 얘는 무슨 절? 서술절. 근데 만약에 얘는 요렇게 줄 그은 것만 하면 서술절인데요. 요 전체를 보면 뭐가 돼?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거지. 그치? 이해가요? 그러니까 즉, 요 주어, 서로는 이라는 주어에 대한 자꾸 보이스피싱한테 전화 오는데 보이스피싱 어떻게 해야 돼? 야 말을래. 자, 뒤에 있는 주어 서술어가 요 주어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와, 주어 서술어 서술절 하면 될까 안 될까? 아니죠. 여기 뒤에 뭐가 있어요? 되다 아니다가 나오면 요 앞에 있는 초등학생이는 보어입니다. 그럼 얘는 주어 보어 서술어잖아요. 그럼 얘는 콩문장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해가 뜨면 뭐뭐 하면 별이 사라진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자, 뭐뭐 하면 조건이지. 그쵸? 자, 그 다음 나는 그녀가 오기. 기로 끝나고 여기 조사 붙었어. 그쵸? 무슨 절? 명사절. 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인사도 없이 이로 끝났어. 자, 이게 도록이잖아. 그쵸? 그럼 이 이는 뭘까요? 부사절. 그쵸? 부사절. 부사절인데 무슨 역할? 부사어 역할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잠깐 여기다 잠깐 체크할게. 명사절은 뒤에 조사가 붙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장 성분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조사냐에 따라. 우리 왜냐면 격조사들이 다 있잖아. 그치? 그런데 부사절은 무조건 무슨 역할? 부사어 역할. 관형절은 무조건 관형어 역할. 서술절은 무조건 서술어 역할이에요. 알겠지? 응. 자, 그럼 얘도 그와 그녀는 사이가 안 좋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와가 우리를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어. 나는 동수와 영수를 만났다. 라고 해봐. 이 문장을 먼저 봐봐. 그럼 얘는 문장이 약간 중의성을 가지죠.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나는 동수와 영수를 길을 가다가 얘네들을 만난 건지 혹은 여기서 이렇게 끊을 수 있어. 나는 동수와 얘가 이제 부사격 조사라서 나는 동수와 가다가 누굴 만난 거야? 영수를 만났다도 되고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면 요 와하고 과가 접속조사라고 해서 접속조사 문장 그러니까 대등하게 두 가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자 공동 부사격 조사. 자 공동 부사격 조사는 어떤 거냐면 누구와 함께 나는 뭐 기현이와 소풍을 갔다. 이런 것처럼 누구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는 공동부사격 조사가 또 있어서 여러분들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지금 만약에 얘를 빼고 얘들아 그녀는 사이가 안 좋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그 와는 자 얘는 필수 부사어가 돼요. 필수 부사어.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그는 사이가 안 좋다. 그리고 그녀는 사이가 안 좋다를 합친 게 아니라 그녀는 사이가 안 좋아. 누구와? 그와 부사어가 된단 말이야. 그와 사이가 안 좋다. 이해 가세요? 게다가 또 얘는 주어 어떻게 돼? 서술어 되지. 맞아요? 그럼 주어 서술어 그래서 무슨 절도 돼? 서술절이 또 안으로 들어가 있는 문장으로도 볼 수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요 문장 자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얘는 접속 조사가 아니라 뭐다? 부사격 조사다. 라는 것만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반 반장이 되었대. 그럼 얘는 뭘까요?
우와. 그러면 얘는 홈문장. 자, 눈이 예쁘니 누구 꾸며주죠? 눈이 예쁘니? 사람 꾸며주죠. 체험 꾸며주니까 반영절. 자, 친절하면 순서 바꿔도 돼, 안 돼? 부인은 인정이 많으면 남편은 친절하다. 되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됐어요? 자, 그녀는 마음씨는 곱지만 지혜롭지 못하다. 순서 바꿔도 되지? 그쵸?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자,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배탈이 나지? 자, 뭐야? 원인과 결과죠. 자,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자, 어제 본 영화. 체험 꾸며주면 무슨 절? 반영절.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있고 뒤에 라고 붙었어요. 뭘까요? 인용절. 무슨 인용? 직접 인용절. 자, 돌아가 기. 기 끝나고 뒤에 조사 붙었어. 명사절. 자, 나는 영화 보기. 명사절. 그쵸? 자,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 체험 꾸며주면? 체험 꾸며주면? 반영? 절. 자, 뭐뭐 하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그쵸? 그래, 안 그래? 그래. 그치? 자, 이 정도는 내가 이제 분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응? 네. 응.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지금 했고, 자, 5분 조금 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조금 다들 너무 피곤한데, 태용아, 찬물 좀 마시고 와, 빨리.